일단은 우리 이 부등식, 여러 가지 부등식 쪽 얘기로 넘어왔어. 이제 마지막 부등식 얘기인데, 부등식 얘기는 선생님이 딱 두 가지로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얘는 식의 관점에서의 부등식, 그 다음에 얘는 함수 베이스로의 부등식.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얘는 식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베이스, 식 베이스 이렇게 두 개를 정확하게 딱 구분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등식이라는 거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고 부등식을 가지고 아니 뭐야 그래프를 가지고 풀 수도 있거든. 오케이? 둘 다 가능해야 됩니다. 이건데 보통 우리는 이제 식 베이스로 접근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선생님이 전달해주고 싶은 거에 거의 메인은 함수 베이스로 해석해라. 지금 이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아예 부등식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식까지 장난치는 걸 하기 전에 일단 이 함수 베이스에 대한 해석을 먼저 좀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니까 잘 봐봐. 여기에 함수가 이렇게 그냥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함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부등식이라는 걸 해석할 건데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오케이? 잘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어떤 함수가 하나 더 있어서 y는 gx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에 대해서 배웠었지.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랑 gx라고 하는 게 서로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실근은 여기는 이 녀석의 x, 이 점의 x좌표, 이 점의 x좌표가 돼서 얘가 알파랑 베타랑 감마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배웠었단 말이야. 그지? 이게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함수와 뭘 하고 싶은 거야? 부등식의 관계를 한번 연결해 보자. 오케이? 그게 오늘 얘기의 핵심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봐봐. 우리가 이거의 근이 얘랑 얘가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는 이 막대기를 지금부터 하나의 스캐너라고 생각해 봐야 되라. 스캐너. 그러니까 나는 x값이 한 이쯤부터 있었어. x값이 이쯤 있어가지고 이렇게 징 스캔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럼 잘 봐봐. x값이 한 이쯤에 있었다고 생각해 봐. 그럼 현재는 gx랑 fx랑 여기서 만나는 이 점이 gx가 될 거고 만나는 이 점이 f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fx가 크니 gx가 크니 지금은 gx가 더 크죠. 됐어? 이쪽을 쭉 가다가 이렇게 딱 됐을 때 얘는 fx랑 gx가 딱 같아지는 지점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근 중에 하나가 알파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야. 오케이? 다시 얘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캔을 해서 쭉 가다 보면은 요점에 다시 fx랑 gx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쭉 가다가 여기는 요 점이 fx랑 gx가 같아지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fx랑 gx가 같아지는 그 지점은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라보고 싶은 건 뭐냐면 fx라는 거랑 gx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더 커요의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됐어? 그럼 잘 봐봐. 다시 한번 나는 뭘 할 거냐면 스캐너를 돌릴 거예요. 여기서부터 쭉 갈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은 fx가 크니 gx가 크니? gx가 더 크죠. 쭉 가다가 얘는 두 개 같아지는 순간이었고 여기서는 어때? fx가 더 크네. 그지? fx랑 gx였으니까 여기서는 fx가 더 큰 거지. 그러면 fx가 더 큰 거는 요거보다 더 큰 순간부터 이만큼 쭉 다 되는 여기에 있는 모든 x값들이 전부 다 fx가 큰 x값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x값들은 전부 다 gx가 더 큰 x값들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다시 fx가 더 큰 x값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서 fx가 gx보다 더 커요 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있는 모든 x값들과 요렇게 돼 있는 모든 x값들 이만큼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x값들이에요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래서 여기는 얘의 해는 뭐가 되냐면 x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 또는 x는 감마보다 커요. 이게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fx랑 gx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까요? 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럼 똑같이 이 상황 어때? 되죠. gx가 더 큰 거 맞잖아요. 그지? 여기는 얘도 이건 안 되죠. 여기는 얘가 이젠 되죠. 여기는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요 범위랑
요렇게 되는 요 범위가 결국 이거를 만족하는 범위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이 녀석의 해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라고 하는 게 베타에서 감마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만큼이 여기는 요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스캐너를 가지고 쭉 해보면서 여기 있는 얘가 두 개가 서로 얘가 더 큰지 얘가 더 큰지 혹은 두 개가 서로 같은지를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게. 이해되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아 얘들아. 여기서 fx랑 gx 중에서 기준을 하나 잡아. fx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얘들아. 오케이? fx를 기준으로 잡아볼게. 그럼 fx가 기준이었을 때 gx랑 비교해서 fx가 더 큰 애들을 생각해 주세요라는 거는 이 gx의 그래프의 위쪽에 있는 애들을 찾아주세요라는 뜻이 될 거야. 그지? gx보다 더 큰 애들을 찾아주세요.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이만큼이 될 거야. 이만큼. 또 이만큼이 될 거야. 이만큼이 현재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애들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지금 얘를 비교하고 있는 거는 y는 fx랑 y는 gx에서 y를 소거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중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y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고 여기서 뭘 얻을 수 있어? x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 점의 x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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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의 x좌표가 되면서 그 x좌표들을 다 모아본 결과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가 됩니다. 감마보다 큰 애들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도 이번에는 얘를 다시 마찬가지 fx를 기준으로 잡고 gx보다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애들을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만큼과 이만큼이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걸 만족하는 x좌표들만 모아놓은 게 요 밑에다 표시해 놓은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부등식도 풀 수 있고 방정식도 풀 수 있어. 여전히 부등식도 풀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해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 큰 단어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이에 뭐가 딱 껴있어서 함수가 하나가 딱 껴있어서 방정식과 함수의 관계를 배우고 함수와 부등식의 관계를 배움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정식과 부등식의 관계까지 정확하게 너희가 정립해 놓을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등식 문제를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방정식으로 풀 수도 있고요. 방정식 문제를 함수의 도움을 받아서 부등식으로 풀 수도 있어. 이거 세 개가 결국은 다 하나로 보인다는 소리가 됩니다. 다 뭘로 보이는 거야? 하나의 그냥 함수로 보이게 되는 거야. 이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의 핵심은 결국 뭘까? 방정식과 부등식이 결국 함수로서의 해석으로서 두 개가 연결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그래프 하나만 제대로 열심히 그려놓고 그걸 가지고 모든 해석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가지고 그래프 베이스로 함수 베이스로 우리는 부등식을 생각합시다. 이게 이번 단원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식 가지고 장난치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1차 부등식 여전히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절대값도 식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것들이 쭉 있다가 이제 연립부등식 지나서 2차 부등식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함수 베이스로 뭔가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될 거야. 알겠나요? 그래서 함수 베이스로 쭉 가져가는 그런 얘기들을 2차 부등식부터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 2차 부등식들을 가지고 이제 봐봐. 잠깐 봐봐.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은 누구 거니 얘들아? 2차 방정식 거죠. 2차 함수 것도 아니고 2차 부등식 것도 아니고 2차 방정식 거야. 그지? 근데 판별식이 0이라고 한다면 그걸 함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x축과 한 점에서 만나. 접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내가 궁금한 게 fx가 0보다 커요의 해가 궁금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fx가 0보다 크다는 거는 x축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요 점 하나를 뺀 나머지 여기랑 여기가 해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여기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로 부등식을 해결하는 이런 흐름을 갖게 된다는 소리. 알겠어?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2차 함수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테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여기에 있다. 알겠죠? 이것만 너희가 일단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걸 가지고 이제 2차 부등식도 해결할 거고 1차 부등식도 이걸 가지고 해결하는 모습도 간간히 보여줄 거고. 알겠죠? 좋습니다. 쭉 다시 앞으로 가서. 쭉 앞으로 가자. 일단 첫 번째, 이제 식 베이스로 생각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봅시다.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식을 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는 걸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봐봐.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부등호 얘를 사용해서 수 또는 식의 값을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걸 부등식이라고 하고 얘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대소관계를 위해서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에서 활용이 될 때 얘가 얘보다 커요. 혹은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부등식을 통해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는 문제를 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부등식의 기본 성질 허수에서는 대소관계를 생각하지 않아. 왜? 얘는 크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등식에 포함된 모든 문자는 실수 범위에서 생각하기로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따라서 실수의 대소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기본 성질이 성립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요 네 가지 성질을 정확하게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해서 1번. 이거 너무나 쉬운 얘기야, 얘들아. A가 B보다 커요. B가 C보다 커요. A는 B보다 큰데 다시 뭔 소리야. A가 B보다 큰데 B는 C보다 커. 그러면 당연히 A가 C보다 크겠지라는 이런 결론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그냥 공짜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2번 성질 이것도 되게 쉬운 얘기야.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A랑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양변에 더하기 C를 하거나 빼기 C를 하거나 얘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요 3번, 4번부터가 진짜 중요한 얘기. 3번. 똑같이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었는데 양수인 값을 양변에 곱하거나 양변에 나눠준다고 했을 때 여전히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양변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가 됩니다. 라는 기본 성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실은 오늘의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이거죠. 자, 요 녀석. A랑 B가 이런 관계에 있을 때 C가 음수였다면, 그러니까 음수 값을 내가 양변에 곱하거나 나눠주게 된다면 얘는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반대로 바뀝니다라는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있잖아, 얘들아. 1차 방정식을 봤을 때 중학교 때 베이스로 생각했을 때 얘의 근은 그냥 뭐였어? x는 a분의 b였습니다. 얘는 알아서 중학교 때는 알아서 a가 0이 아니에요라는 전제를 깔아놓고 이렇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얘가 하나가 근이었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등식의 성질상 양변에 a로 나눠준 결과가 지금 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양변에 a로 나눌 때 a 값이 0이면 안 된다라는 등식의 기본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a가 0일 때랑 a가 0이 아닐 때로 우리가 나눠가지고 a가 0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는 x가 a분의 b가 됐었고 얘가 0이었을 때는 어땠어? 얘가 0이었을 때는 나눠줄 수가 없으니 0 곱하기 x는 b의 형태를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얘는 다시 한번 b가 0이었다면 해가 모든 실수인 부정이 됐었고 b가 0이 아니었다면 얘는 불능이 됐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저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저 성질을 가지고 1차 부등식이라는 걸 생각해 볼 거야. 그러니까 AX라는 게 B보다 큽니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라고 나한테 부탁을 한다면 이제 나는 여기는 얘가 0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관심을 가져줘야 돼. 왜냐면 양변을 똑같이 내가 A로 나눠주는 양변을 똑같이 A로 나눠주는 요런 작업들을 하게 됐을 때 그 A 값이 양수였다면 부등호방이 그대로 될 거고 얘가 만약에 A 값이 음수였다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될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A가 양수였을 때는 X는 A분의 B가 됩니다. 얘보다 커집니다. 이게 해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A가 음수였다면 얘는 X가 A분의 B보다 어때? 작아집니다가 되면서 오히려 해가 완전히 어때? 바뀌어버리죠. 방향 자체가. 이런 경우일 땐 이게 답이고 이런 경우일 땐 이게 답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A가 만약에 뭐였다면 0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나눠줄 수조차 없으니까 0 곱하기 X가 B보다 큽니다가 돼버리면서 첫 번째 경우 B가 만약에 음수였어요 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는 X에 뭘 넣어도 얘는 0이고 얘는 음수니까 얘는 해가 모든 실수인 부정의 경우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았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0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 여기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 불능의 경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주어져 있는 이 1차 부등식조차도 우리는 부등식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용해서 여기는 얘 해가 이 경우일 때와 이 경우일 때와 이 경우일 때와 이 경우일 때 총 4가지로 나눠서 해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자. 넘어가서 일단은 우리가 부등식의 기본 성질을 이용한 어떤 증명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는 어느 정도 패스하고 갈게요. 오케이? 이걸 다 하고 가기엔 좀 너무 벅찬 감이 좀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 방정식, 아니 1차 부등식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요 보기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패스해도 괜찮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개념 익힘은 바로 1차 부등식, 1차 부등식이겠죠, 얘들아? 부등식이겠죠? 1차 부등식부터 우리는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내 것만 그러니? 그 옛날 버전이라고. 어쨌든, 다시 넘어가서 결국 이쪽 얘기로 가볼게요. 개념 익힘 1번으로 가봅시다. 봐봐요. 각 부등식을 풀어라. 그래서 여기서는 a-1x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는 쓸 수 있겠죠.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여기는 얘로 양변을 나눠주고 싶었어. 그랬는데 얘가 양수인지 0인지 1인지도 몰라.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a가 첫 번째 1보다 큰 경우와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은 경우와 세 번째 A가 1인 경우 요 세 가지를 각각 다 조사를 해서 이때는 뭐가 답이고 이때는 뭐가 답이고 이때는 뭐가 답이다라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써줘야 저 문제의 진정한 답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가 1보다 컸을 때는 양변의 양수로 나눠준 거니까 그대로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A-1에 A 플러스 1이니까 얘네들이 약분된다고 생각해도 그동안 그대로 되면서 A 더하기 1보다 커져요가 답이 되고요. 두 번째는 얘가 1보다 작다면 얘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부등호의 반대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게 답입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마지막 A가 1이었을 때는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는 0 곱하기 X가 0보다 커요가 되면서 X에 뭔 짓을 해도 이건 성립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요렇게까지 다 써준 게 지금 이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답이 좀 지저분하죠. 2번도 마찬가지겠지. 똑같아.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어때? ax 플러스 4a잖아. 그 다음에 여기 a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3이잖아. x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는 거. 그럼 a-3의 x에다가 또 뭐가 되겠어?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3이 되면서 이 녀석이 다시 한번 a-3에 a-1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전히 다시 a가 3보다 클 때와 a가 3보다 작을 때와 a가 3일 때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의 답을 해주면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 흐름만 잡아주면은 1차 부등식 쪽에서는 별로 헷갈릴 일은 없을 겁니다. 이거 전체가 답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고등수학을 딱 접하게 됐을 때 너무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얘기가 사실 1차 방정식 쪽에서 한번 했었으니까 우리는 그 충격이 좀 완화된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겠죠. 됐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해석을 할 때 있잖아. 이게 568번 같은 거 딱 봐봐. 얘가 뭐라고 줬어? 여기는 얘가 분명히 딱 봐도 1차 부등식처럼 보였는데 거기는 걔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줬어요. 그럼 얘를 내가 a-b의 x 이렇게 넘겨서 2b-a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됐나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얘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는 얘가 양수여서 넘겨줘도 해는 존재할 거고 얘가 음수여서 넘겨줘도 해는 존재하겠죠. 부등호방은 반대로 바뀔지언정 존재하겠죠. 근데 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결과적으로 얘가 0이었군요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지? 근데 얘가 0이었으면 좌변 자체가 무조건 다 0이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 여기는 이 값이 뭐면 좋겠어? 음수면 좋겠어. 얘가 음수라면 얘가 0이고 얘가 음수니까 여기는 얘 해는 존재하지 않을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는 B여야 하며 A가 B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그냥 A였을 텐데 A는 음수여야 합니다. 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게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랬을 때 궁금한 게 뭐였으니까 요 녀석이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A는 B라고 했으니까 저기는 쟤는 마이너스 2A의 X 더하기 마이너스 4A 0보다 커요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게 되면은 2AX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4A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요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뭐 해야 돼? 궁금해야 돼. 부등식에서 뭔가 넘겨주려고 했을 때 이 녀석의 부호가 궁금해야 돼. 그런데 여긴 얘는 음수라고 분명히 줬으니까 얘를 넘겨주면서 우리는 부등호방이 반대로 바뀔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커요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서 1차 부등식을 풀 때 우리는 저기는 저 부호에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최고 차항에서 음수로 주어져 있다면 그 녀석의 부호에 우리는 반드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괜찮죠? 할만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연립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연립 부등식 우리 많이 풀어봤어요. 그죠? 맞아? 많이 해봤잖아. 수직선 그려가지고 여기랑 여기 동시에 만족하고 이런 거 찾는 거 많이 해봤잖아. 그지? 그 이야기야 그냥. 그래서 봐봐. 그냥 쭉 문제로 그냥 바로 가볼게. 문제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보자. 자, 여기는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었다면 그냥 이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위에 거 먼저 생각해봐.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3x는 6 이렇게 될 테니까 x는 2보다 작아요가 될 거고요. 두 번째 거 얘 이쪽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뭐야? 마이너스 2보다는 어때? 뭐야? 잘 된 거야? 그죠? 잘 된 거죠. 다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결론으로 나왔으니까 나는 수직선을 쓱 그려가지고 하나는 2보다 작아요라는 거 하나 그려주고 그다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나 그려주고 두 개 겹치는 걸 찾아버리면 얘는 여기가 되겠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두 개 겹치는 거에 답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니까 정수 x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군요가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많이 했던 걸 테니 요거는 너희한테 맡겨놓고 지금 잠깐 풀 시간 줄 테니까 잠깐 빠르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따로 안 해도 괜찮겠지? 넘어가고 여기서 이제 혹시 이렇게 되어 있는 얘도 여전히 이거를 만족하고 이거를 만족합니다라는 두 개의 연립 부등식이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줬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크게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고 이제 2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보자. 이제 해석이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봐봐. 여기는 요거와 다시 요거의 해가 지금 이거라고 줬어요. 그랬을 때 이걸 토대로 여기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얘라고 준 거잖아,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천천히 정리해 볼까? 얘는 일단 요거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가 2 플러스 a가 됩니다. 즉 x라고 하는 건 2분의 a 더하기 2가 됩니다. 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요게 또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서 얘는 2x가 이렇게 되면서 b-6이 될 테니까 x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 2분의 b-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내가 구했어요. 라고 생각을 해준다면 여기까지 괜찮죠? 그랬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얘는 지금 작다 쪽이니까 여기 뭔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작다 쪽으로 가야 되고 여기는 얘는 지금 x가 크다 쪽이니까 어떤 값을 기준으로 걔보다 크다가 돼야 되거든. 근데 두 개 겹친 부분이 이거라고 하는 거니까 겹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소리고 그러려면 이쪽에 어딘가에 얘가 잡혀야 되고 이런 식이 돼야만 지금 이게 얘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당연하게도 여기는 요 녀석이 지금 얘였을 텐데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이 얘였을 텐데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라고 준 거고 여기는 얘가 5라고 준 거니까 그죠? 이렇게 준 거니까 결국 그냥 뭐겠어? b-6 2로 나눈 게 마이너스 4였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2를 2로 나눈 게 5였다는 뜻이니 이걸 토대로 a랑 b를 각각 계산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해석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의 해석만 너희가 해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물론 있잖아. 봐봐. 여기 있는 얘는 등호가 있고요. 그지? 여긴 등호가 있으니까 이게 얘 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풀어도 사실 답이 나오긴 하거든. 근데 이건 좀 일종의 뭐야? 야매죠. 그지? 일종의 좀 야매야.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는 답을 맞추는 데는 좀 편할지언정 결국 이런 해석, 간단한 이런 해석하는 이런 흐름들을 좀 놓칠 수 있으니 이런 거 좀 배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왜냐면 얘가 등호가 이렇게 박혀 있었으면은 둘 다 등호가 박혀 있었으면 그런 식의 해석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그런 거 등호가 있다 없다로 구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서 얘 해가 이렇게 되려면 그림 자체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너희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한번 봅시다. 요거 2번 문제, 요거 좀 별표 하나만 좀 쳐주세요, 얘들아.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를 봤더니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얘는 3x가 3보다 크다니까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두 번째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현재 3x 플러스 3 마이너스 a가 2x 플러스 3이 되니까 넘어가고 넘어갔어. 그럼 얘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a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지금 봐봐. 그러면 여기는 얘가 1보다 뭐야? 커요. 라는 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A보다 작거나 같아요라고 돼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 건데 봐봐. 얘는 이걸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 X 값인데 정수 값이 몇 개 있었으면 좋겠어? 3개 있었으면 좋겠어가 되는 거거든. 됐어? 그러면 얘랑 어쨌든 겹치긴 했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고 얘는 A가 한 이쯤에 있어서 이렇게 가면서 이쪽 부분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지금 정수가 몇 개 있었으면 좋겠다고? 3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정수는 당연히 2가 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정수는 3이 될 수밖에 없고 세 번째 정수는 4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네 번째 정수가 지금 5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 A라는 값이 여기는 이 A라는 값이 어디에 들어가야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야. 오케이? 여기가 이렇게 뭐가 돼야지? A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서 요 안에 정수가 몇 개가 됩니다? 3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잖아.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A의 범위를 먼저 생각해 봤을 때 A라고 하는 건 분명히 4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 쪽에 존재해도 괜찮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좀만 더 가보자. 여기서 만약에 A 값이 4일 수는 없었을까? A 값이 5일 수는 없었을까? 이 두 가지의 고민을 우리가 반드시 해봐야 돼. 오케이? 왜냐면 봐봐. A가 만약에 4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이 뭐야? 이렇게 된 건데 여긴 등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지금 이 하얀색이랑 이 주황색을 살펴봤을 때 여기 얘까지 해서
지금 정수 3개 만족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A가 뭐가 돼도 됐다는 소리야? 4가 됐어도 됐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럼 여기다 등호 하나를 싹 달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가 뭐였다? 5였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봐. 라고 한다면 이 하얀색이랑 이 노란색을 가지고 생각해 봤을 때 겹치는 거는 2랑 3이랑 4랑 5까지 총 몇 개가 돼버려? 4개가 돼버리지. 그러니까 A 값이 5가 되는 순간이라면 얘는 4개가 되니까 주어지는 상황을 만족하지 못할 거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거는 5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요 녀석이 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여기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최초로 A가 들어갈 바운더리를 먼저 설정해 주는 거. A가 들어갈 바운더리를 먼저 설정해 주는 게 1번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1번 다음에 여기는 얘가 돼도 되는지 2번, 얘가 돼도 되는지 3번 해서 여기는 얘가 돼도 되는지 얘도 되는지 요런 것들을 각각 해결해서 등호를 붙여줄지 말지까지 결정을 해서 최종 답을 세워줍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그냥 A가 4였을 때 상황을 가지고 주어진 상황 만족하는지 한번 해보고 A가 5였을 때 상황에 주어져 있는 상황 만족하는지 한번 해보면은 체크가 바로 끝날 테니까 그거 가지고 해결하면 끝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거는 외워서 갈 부분이 아니란 소리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가 직접 그때 마다마다 체크를 해줘야 돼. 알겠지? 그런 면에서 요 2번 문제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뒤쪽 가서 활용 문제 너희가 한번 해볼 건데 활용 문제 중에서 이 농도 문제는 좀 헷갈리잖아. 그지? 요건 선생님이 좀 도와줄게. 알겠지? 일단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일단 이 농도 문제는 딱 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사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지? 이게 나올 때마다 좀 되게 좀 곤란해하는 듯한 느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여기는 얘는 그냥 하나 정리하고 갈게. 오케이? 그래서 꼭 기억할 거 딱 2가지만 기억하자. 일단 기본적으로 농도라고 하는 거는 정의가 뭐야? 소금물, 뭐 설탕물이든 상관없지. 어쨌든 소금물의 양을 뭘로? 소금의 양으로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을 한 결과를 가지고 우린 농도라고 합니다. 농도는 보통 퍼센트 단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어, 소금의 양만 궁금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소금의 양이 꼭 알아야 될 상황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 식을 소금의 양을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괜찮아. 소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넘어가고 넘어가서 결국 얘는 100분의 농도에다가 곱하기 소금물의 양으로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딱 이 2개의 식을 가지고 농도 문제는 정확하게 푸는 건데 일단 우리가 활용 문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처음에 식 세우는 게 가장 힘들거든. 근데 그 식을 어떻게 세울까에 대한 고민을 있잖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뭐야? 농도라고 하는 게 10에서 15 이하가 됐으면 좋겠어. 라는 요 녀석이잖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최종적으로 세워줄 식은 뭐냐면 그 농도라고 하는 게 몇에서 10에서 몇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15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저 식을 가지고 푸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상황을 좀 봅시다. 얘는 지금 뭐라고 줬었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20%의 소금물이 몇 그램 있어? 200g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5%의 소금물이 있어요. 5%의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몇 그램 있는지는 몰라. 그 양이 지금 난 현재 궁금한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거 2개를 섞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뭘 만들 거야? 소금물을 만들 거야. 그죠? 근데 그 녀석의 뭐가 현재 나는 궁금한 거라고? 농도가 궁금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이해되죠? 그래서 요렇게 의도적으로 있잖아 얘들아. 그림을 한 번씩만 그려봐요. 그럼 해석하기가 되게 편해집니다. 됐어? 그럼 잘 봐봐 이제. 내가 여기서 얘 농도를 지금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들어갈 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건데 요 녀석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농도라고 하는 거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라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일단 소금물의 양이 요 밑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소금물의 양은 너무나 쉽죠? 얘는 200g이랑 xg을 지금 섞어서 만든 거니까 얘는 200 플러스 xg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그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라는 요 생각까지도 괜찮아. 할 만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녀석의 농도를 만들려면 여기에 이제 소금의 양이라는 거 요거를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그 소금의 양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요렇게 해결할 거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여기에도 뭐가 있었어? 물도 있었지만 여기에 소금들이 있었을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도 있었겠지만 소금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섞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소금과 여기서 나오는 소금들이 이렇게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이쪽에 이렇게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 플러스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을 합쳐줘야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됩니다. 라는 요 생각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얘는 100분의 농도. 그러니까 얘는 100분의 20에다가 소금 물의 양이 200g이 있었네요. 로 해석하면 되고요. 이해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었던 소금의 양은 뭐가 되겠어?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이었으니까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 X가 됩니다. 로 해석해 주면 돼요. 이해됐어? 그래서 만들어진 이 식을 얻다가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버리면 됩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얘는 10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200 더하기 x분의 여기는 요 100을 여기다 곱해버리자. 그럼 100이 약분되면서 얘는 20 곱하기 200이 될 거고 더하기 5 곱하기 x가 될 거야. 해서 15가 됩니다. 라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어요가 됩니다. 이해됐죠? 식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녀석 x는 당연히 뭐겠어? 물의 양, 소금 물의 양이니까 얘는 양수일 거거든. 근데 얘는 양수라는 게 확정적이니까 양변에, 세변에 200 더하기 x를 다 곱해버리면 얘는 결과적으로 200 더하기 x의 10배. 그 다음에 얘는 4000인가요? 5x. 그 다음에 15배의 200 더하기 x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거랑 이걸 뭐 하면 됩니다? 연립해서 x의 범위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요 흐름만.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해석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겁니다. 됐죠? 요게 이제 농도에서 선생님이 잠깐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요거는 따로 찍어 놓을까? 요거 찍어서 올려줄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여기서부터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로 바꿀 거냐면 식 베이스로 가던 거에서 이제 그래프 베이스로 가던 걸로 완전히 흐름 자체를 바꿔버릴 거예요. 알겠죠? 다시. 이젠 식 베이스로 갈 게 아니라 그래프 베이스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럼 보자. 일단 천천히 하나씩 좀 생각을 해봐, 얘들아.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것들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 1번. 절대값 x라고 하는 게 양수인 a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이 녀석의 해가 뭐가 될까요? 라고 한다면 얘 해는 x가 a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이렇게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의 해는 요거는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절대값과 상관없이 2차 방정식 x-a 그 다음에 x-b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의 해는요. x가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여기는 a 양수, a인 양수 이렇게 지금 전제들이 깔려 있는 상태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랬을 때 x라고 하는 거는 b보다 크거나 또는 x는 a보다 작아요가 되고요. 마지막 4번 x-a에다가 x-b 0보다 작아요. 이 녀석의 해는 얘는 x가 a에서 b 사이가 됩니다. 로 이렇게 총 4가지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계산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저 4가지들은 우리가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야.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이 4가지를 일단 뭘 가지고 우리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 절대값 x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겠네. 절대값 x라고 하는 요 녀석의 그래프가 필요하겠네.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주려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0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요거 이해되죠? 얘는
y는 x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올린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봐봐. 여기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이쪽에다가 a를 이렇게 잡아버린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다 y는 a를 잡아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 상황 x가 a보다 뭐예요? 크거나 커요 라고 하는 이 상황은요. 어디를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 a라는 거보다 더 큰 쪽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어디겠어 그럼?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를 놓고 봤을 때 저 녀석의 해는 여기와 여기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런데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여기가 지금 x축이니까 y는 0이었을 거란 말이야. 얘가 a이고 얘가 0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a가 되거든. 근데 얘의 기울기는 이거에 양수 붙여놓은 거였으니까 얘는 1이었어요. 그럼 얘 기울기가 1이었으니 얘가 a라면 여기는 얘도 a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a가 될 수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일 거야. 왜냐면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었을 테니까.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왜냐면 이 길이가 a가 되려면 0에서 얘를 뺀 게 a가 되려면 얘가 마이너스 a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a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a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 현상을 일단 저건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저건 암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가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얘기로 가보자. 두 번째 얘기는 절대값 x가 a보다 작아요. 라는 이 상황이야. 그럼 얘는 어때?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그래프를 관찰해 주세요. 라는 뜻이잖아. 그지? 얘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건 어디야? 여기랑 여기겠죠. 그러니까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은 어디겠어? 여기겠지. 됐어? a보다 작은 쪽에 있는 요 그래프에 해당하는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 테니 여기 있는 얘 해는 마이너스 a에서 a 사이가 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여기는 이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거야. 이번에는 뭐야? x축이라는 거랑 비교를 할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y는 x-a와 x-b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여기가 a라는 뜻이고 여기가 b라는 뜻이라고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야? x-a, x-b가 0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는 여기는 이 상황 자체는 x축보다 더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어?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를 의미하니까 여기는 얘는 여기와 여기를 의미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걸 만족한 x값은 여기와 여기가 되면서 그 해는 b보다 크거나 a보다 작아요가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는 얘 그래프가 어때?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0보다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건 여기가 될 테니 그럼 이걸 만족한 x값들은 여기에 잡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이 녀석의 해는 a에서 b 사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전략 자체가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는데 이거 매번 그리기 너무 귀찮으니 너무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해서 암기해서 좀 편안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네 가지 상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다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해 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요것도 하나 찍어서 올려놓을게요. 오케이? 다음.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 1번부터 가게 될 텐데 저 1번 문제부터 천천히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너희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 관찰을 해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봐봐. 얘는 절대값 x-2라는 게 있었잖아. 그지? 그럼 얘 그래프를 열심히 한번 그려봐. 얘는 여기가 2였을 거고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됐습니다. 얘도 어떻게 그린 거야? y는 x-2의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그려서 얘를 접어서 올린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얘는 기울기가 1일 거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이 정도도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되죠? 오케이? 그런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1보다는 컸으면 좋겠고 5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다가 y는 1이라는 걸 하나 잡아봐. 그 다음에 y는 5라는 걸 하나 잡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 1과 5 사이에 있는 이 그래프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아주세요라는 뜻이 되거든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만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그래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찾고 싶은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이 값과 이 값이 저기는 저 부등식의 뭐가 되겠어? 해가 되겠어 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런데 또 마찬가지로 봤을 때 봐봐.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얘가 지금 y는 0이잖아. 그럼 1이랑 0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얼마겠어? 누가 봐도 1이겠지. 그럼 이 점의 좌표는 2에서부터 1만큼 간 점이니까 여기는 3입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여전히 여기는 요 길이는 얼마야 얘들아? 5죠.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도 여전히 뭐겠어? 5가 되겠죠. 그러면 2에서부터 5만큼 간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7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마찬가지 여기는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었으니까 얘도 1이었을 테니까 얘도 1이 될 거고 얘가 5였으니까 얘가 5가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즉 1번 문제의 답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뭐야? 3에서부터 1까지 또는 x의 범위가 3에서부터 7까지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한 방에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됩니다? 이게 식으로 풀었을 때랑 이렇게 그래프로 풀었을 때 시각적으로 보이는 느낌 자체가 달라요. 얘 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다음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거 괜찮죠, 얘들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식으로 풀 수 있는 친구들 식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나는 이거는 꼭 그래프로 너희가 해결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래프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확 올려놓는 상황이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좀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의도적이라도 계속 뭘 가지고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식으로 해석하는 건 우리가 많이 해봤을 테니까. 됐어? 넘어가고 다음 볼게요. 2번 가보자. 2번. 자, 2번에서는 지금 뭐야?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그다음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예요. 지금 이런 녀석을 가지고 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린 다음에 y는 5를 가지고 잘라서 걔보다 아래쪽 부분을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얘 그래프를 열심히 그릴 건데 이거 그리는 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었잖아. 맞아요? 어떻게 됐었죠? 얘가 0이 된 x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0이 된 x값은 2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됐습니다. 그리고 그럼 여기는 이쪽, 2보다 큰 쪽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2보다 큰 쪽에서 생각해봤을 때 이거 양수로 풀리게 되고 양수로 풀리게 되면은 x 더하기 어쩌고 x 더하기 어쩌고 그러니까 2x 더하기 어쩌고 돼. 얘는 기울기가 2짜리가 됩니다. 라는 뜻이 되거든. 그럼 기울기 2짜리가 되게 대충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1에서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였을 땐 얘는 양수지만 얘는 음수니까 x 어쩌고 마이너스 x 어쩌고 되니까는 얘는 1창이 사라지면서 기울기가 뭐가 돼? 0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거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여기는 1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라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겠죠. 라는 이런 상황에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여기서 얘 y값이 뭐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2 정도를 한번 넣어봐요. 여기다 2 넣으면 이거 빵 되고 2 넣으면 3의 절대값이니까 얘는 y값이 얼마가 됩니다?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비교하고 싶은 대상은 뭐였다고? 5랑 비교하고 싶었다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y는 5를 하나 이렇게 잡아줘. 됐어? 그럼 걔보다 5보다 더 어때?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그래프상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지금 그래프상 해당하는 범위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만족하는 x의 범위는 여기 있는 얘에서부터 어디야? 여기 있는 얘에서부터 얘까지 잘랐을 때 이만큼이 내가 지금 현재 구하고 싶은 x의 범위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이제 여기는 요 점에 x좌표를 찾아야 하고요. 또 요 점에 x좌표를 찾아야 하니까. 됐어? 요 점에 x좌표를 찾으려고 하는데 봐봐.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거든 얘들아? 2거든. 그런데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였거든? 2였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1분의 2가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이 길이의 반이 된다는 소리니까 이 길이가 얼마라는 소리겠어? 1이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2였으니 2보다 한 칸 더 커진 거니까 얘는 몇이었겠어?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요 길이 역시 얘가 5고 얘가 3이었으니까 얘도 2였을 테고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였으니까 요렇게 잘라서 보면 여기는 이 길이가 여전히 1일 게 분명하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1만큼 더 작은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됩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3보다 작아요가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그래프를 베이스로 저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할만하죠? 괜찮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울기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정확하게 관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요것도 혹시 모르니까 찍어 놓을게요. 이게 좀 어려워요. 이렇게 안 해보다가 해보면 이게 되게 좀 어색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어색한 걸 자꾸 해봐서 내 걸로 만드는 그 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 음, 음, 어, 좋은 질문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절대값 x가 만약에 3이었다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지. 지금 이것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절대값 3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라고 했을 때 걔는 3이 되는 게 맞니?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 게 맞니? 얘는 3의 크기를 의미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다시 여긴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긴 얘가 3이었을 때 0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 길이는 누가 봐도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절대값 3은 그냥 3인 게 맞아요. 반대로 절대값 마이너스 3도 여전히 3인 게 맞습니다. 그지? 왜? 얘는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 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이니까 얘도 3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됐어? 여기서는 지금 뭐가 헷갈린 거냐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을 구하는 거랑 그다음에 얘가 되는. 그러니까 이 절대값 안쪽에 게 궁금한 건지 절대값을 계산한 결과가 궁금한 건지 이거에 대한 차이인데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분명히 플러스 마이너스 3 두 개가 나오는 게 맞지만 여기 얘가 3이었을 때 3의 절대값은 누가 봐도 3인 거고. 그지? 마이너스 3의 절대값도 누가 봐도 3인 거야. 이렇게 확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x 대신에 뭘 넣었던 거야? 2를 넣었던 거니까 절대값 3 더하기 절대값 0이 되면서 이 값은 누가 봐도 3이고 이 값은 누가 봐도 0이니까 얘는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y는 3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라고 생각하면. 이해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헷갈리기 좀 쉬운 주제죠.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것들의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면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근데 이 1번 문제를 보세요. 저 1번 문제. 저기는 저 1번 문제를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얘는 잘 봐봐. 얘 그래프를 그려서 y는 절대값 2x-4의 그래프랑 y는 x 더하기 1의 그래프를 그려서 비교해달라 이런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얘가 2가 되는 형태로 그려질 거야. 얘의 기울기는 2짜리였을 거고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짜리였을 거야. 근데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몇이 되니까? 3이 되니까 2를 넣으면 3이 되니까 이쯤을 잡아서 기울기 1짜리인 직선으로 대충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보다 더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이만큼이 될 거고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여기는 얘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됩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근데 이건 어때? 조금 불편해요. 그지? 어쨌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해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고 직접. 그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연립해서 요점의 좌표를 직접 구해야 되거든. 그런데 얘는 절대값을 씌운 것 중에서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그 원래 그래프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y는 지금 현재 2x-4가 맞거든. 근데 얘를 접어서 올렸다라는 여기는 요 녀석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거기 때문에 얘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그래프가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다면 여기는 요 점이었다면 여기는 요 점이 궁금했다면 나는 이 녀석과 즉 이 녀석과 여기는 요 녀석을 연립하고 싶어요 라는 뜻이니까 2x-4와 x 더하기를 연립할 거야 라고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값은 5가 되네 라고 해서 여기는 이 점의 x좌표가 5가 되네 이런 식으로 구해줘야 되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점 x좌표가 궁금하다면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연립해. 얘랑 얘를 연립하는 교점이니까 요 녀석과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애랑 x 더하기 1이랑 연립할 거니까 넘어가면 3x
3x. 넘어가면 3이죠. 그럼 x 값은 뭐가 되겠네? 1이 되겠네. 아, 요즘의 좌표는 1이 되겠네. 를 통해서 x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 1에서부터 5 사이가 됩니다. 얘는 여기가 포함되고 포함이 되는 거니까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는 이렇게 되면서 얘는 총 5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어때? 어차피 연립방 정식을 각각 다 풀어야 되고 좀 귀찮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보자.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을 최초의 식을 2x-4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넘겨놓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y는 뭐가 돼? 절대값 2x-4 마이너스 x-1과 y는 0이라고 하는 x축과를 비교해주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거면 얘가 여기 2를 기준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2를 기준으로 2보다 컸을 때는 양수로 나올 테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1짜리로 나오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보다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짜리가 될 거야 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해되죠? 여기다 실제로 내가 2를 집어넣어 버리면 2를 집어넣어 버리면 얼마니까? 얘가 빵이니까 2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의 y좌표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나는 y는 0과 비교를 하는 중이니까 이렇게 y는 0과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는 요 길이가 3이 되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아까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길이가 3이 돼야 되니까 요 점의 좌표는 5가 됩니다. 와. 요거 기울기 마이너스 3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요 길이가 3이었으니까 이 길이는 1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1이 될 거야로 1에서부터 5 사이가 됩니다로 이런 식으로 처리해주면 훨씬 더 편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할 때 이런 방식도 괜찮고 이런 방식도 괜찮지만 뭐가 더 편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하나라.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그리는 게 너무나 자신이 없어서 나는 그래프를 그릴 자신이 정말로 너무나 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절대값의 기본 해결 전략 절대값이라고 하는 거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뭐였어? 범위를 나눠가지고 거기 있는 걔를 분류해 준 다음에 생각해 주세요. 이런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두 번째 x가 2보다 작을 때로 범위를 나눠버린다면 저 부등식은 2x-4 그 다음에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요때 저 부등식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x 더하기 1이 될 게 분명하니까 이해돼요? 그럼 여기는 얘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가 뭐야? 5보다 작거나 같아요 하나 나오고 여기는 얘는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하나 나오게 될 텐데 결과적으로 얘는 이 범위에서의 요거였으니까 이거 두 개를 연립한 x의 범위가 2에서부터 5 사이가 됩니다. 또는 얘와 얘 두 개를 연립해야 되니까 얘는 이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인 1에서부터 2 사이가 됩니다가 합쳐지면서 얘랑 얘가 합쳐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되겠어? 1에서부터 2까지와 2에서부터 5까지니까 이게 두 개 합쳐지면서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5 사이가 됩니다라는 이렇게 순수하게 식으로만 이 식을 풀 수도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던 절대값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걔가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런 식의 도움을 계속 받다 보면은 계산량도 많아지고 내가 무슨 계산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해석의 방향을 식 베이스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 베이스로 가져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든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죠? 너희가 있잖아. 나중에 선생님이 진짜 한 해, 두 해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벌써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거든. 그럼 13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있잖아.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그래프를 진짜 못 그리겠어요. 그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도 해석이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는 학생 그런 말을 하는 학생도 있고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어. 그런 친구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수학을 잘 못해요. 왜냐면 그래프를 계속 배제하고 다녔었거든. 그래프에 대한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웬만하면 식으로 풀 방법만 찾아다녔었거든. 근데 결국은 수학이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랑 빨리빨리 친해져 가지고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지금 해주지 않으면 그 실력이 있잖아. 어느 순간 갑자기 너희 실력이 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연습을 통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그게 실력이 돼 가지고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흐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소리거든.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웬만하면 그래프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13년 동안 강의하면서 제일 많이 한 단어를 말해보세요라고 한다면 단연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이 세 글자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단어. 그러니까 전체 통틀어서 통계를 내보면 이게 거의 한 40% 이상은 차지할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프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그래프를 베이스로 너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부등식 풀기라고 해서 마플 특강으로 해서 나와 있잖아. 그 앞에 있는 풀이들은 아마도 선생님 생각에 이거 다 식으로 푼 것들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식으로 푼 풀이들도 있으니까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고, 만약에 내가 이거 식으로 풀 자신이 없어. 그럼 당연히 식으로 푸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프를 풀 자신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푸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자꾸 채워갈 수 있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넘어갑시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 다음, 이제 2차 부등식. 오늘의 이제 메인 테마로 드디어 들어왔는데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케이? 이 단원 자체 이름이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2차 부등식의 이야기였어요. 오케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뭘 베이스로 생각해라. 얘는 지금 봐봐. 단원명 자체가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지 얘들아. 얘가 그냥 2차 부등식 식 가지고만 장난치는 단원이었다면 얘는 그냥 단원 자체가 2차 부등식이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2차 부등식이 맞지만 그 2차 부등식을 2차 함수를 베이스로 뭐 해라? 생각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뭐 해주세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 해를 구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주세요 라는 건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봐봐. 여기는 요 녀석에 대해서는 자, 이거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 라고 한다면 나는 뭘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중이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의 그래프를 열심히 그려주세요. 그 그림 결과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는 걔가 y는 0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하면 x축이라고 했었으니까 그 x축보다 더 어때?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x축보다 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해들은 1보다 작거나 2보다 컸으면 좋겠어. 로 해석할 수 있어요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중인데. 오케이? 근데 매번 이런 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려니 어때? 너무나 어때? 귀찮을 수 있거든. 그리고 이건 너무 눈에 보이는 뻔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한정해서는 다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부등식을 만났는데 굳이 거기 있는 걔를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서 다이렉트로 결과적으로는 큰 거보다 크게끔, 그 다음에 작은 거보다 작아요라고 해서 다이렉트로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식으로 해결하는 거. 이 정도는 우리가 뭐 하자? 암기하고 갑시다. 라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부등호 방향 바뀌어도 마찬가지겠죠?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요. 여기는 얘 해가 궁금해. 그럼 x-1에 x-2가 0보다 작아요가 될 테니까 이거의 해는 어떻게 잡고 가자? x의 범위는 1에서부터 2 사이가 됩니다로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풀어버리자. 작은 거와 큰 거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 이게 뭐야?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크다 쪽이면 바깥쪽을 의미할 거고 작다 쪽이면 안쪽을 의미할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지금은 외워놓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에 한정해서.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만 외워놓고 우리가 만약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작아요. 의 해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를 만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됐어? 이렇게만 딱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얘를 만났다고 생각해 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잘 봐봐.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도 우리는 인수분해 되게 할 수 있지. 뭐라고 했어?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면은 2차 식을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의 근을 구해버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니까 여기는 요 녀석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x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로 인수분해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얘가 자꾸 얘가 큰 거니까 x의 범위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로 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당연히 i의 말이 안 돼요. 왜? 허수잖아. 아까도 얘기했죠. 부등식의 베이스는 실수 베이스예요. 허수는 크기 비교 자체가 안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풀이 자체는 아예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이건 인수분해를 이렇게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얘를 통해서 얘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뭘 베이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겠어? 그래프를 베이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딱 봤을 때 얘의 해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얘가 뭐라고? 그래프로 해석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다시 그래프로 해석하기로 하는 순간부터 이 0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뭐라고 읽는 거야? y는 0이라고 읽는 거기 때문에 얘는 x축이라고 읽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얘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주세요로 생각하고 싶어요라는 뜻이거든. 이해됐습니다. 다시 얘 그래프 중에서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걸 찾아주세요라는 뜻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에 뭘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누구와의 관계를 묻고 있니? x축과의 관계를 묻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x축과의 관계를 생각하기 위해서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럼 판별식을 구해봤더니 그 판별식은 뭐야? 1-4잖아. 얘는 음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는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자체가 이게 x축이었다면 얘 최고 차이가수 양수인 2차 함수 중에서 x축과 안 만나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소리가 되거든. 이해돼?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얘 그래프고 얘가 x축이니까 x축보다 작은 걸 찾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작은 게 있나요? 없나요? 없죠. 얘 그래프는 전부 다 얘 x축보다 위에 떠 있잖아. 그럼 이걸 만족하는 해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해는 해가 없다가 답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는 얘가 0보다 크다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다면 얘 그래프가 0보다 큰 걸 찾아주세요인데 얘는 전체가 다 0보다 크죠. 전부 다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해는 뭐가 되겠어? 해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내가 그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을지언정 여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x축과 안 만나는 이런 점들이 이런 함수들이 생긴다면 거기 있는 개에 대한 부등식의 해를 절대로 구할 수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은 반드시 이런 쉬운 것들 말고 기본적으로 우리는 2차 방정식, 다시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를 베이스로 생각하기로 합시다. 알겠나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그냥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냥 이 상태에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았을 때 다음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그래프까지 예쁘게 그려줬잖아. 그죠? 근데 그래프 그렸으니까 해석만 하면 되죠.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대. x축보다 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뜻이니까 당연히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은 여기잖아. x는 2보다 크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죠? 크거나 같아요는 어떻게 써? 여기다 이제 같아요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여기 등호 하나 박아버리면 얘가 3번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 다음 여긴 얘가 0보다 작아요라고 하는 건 여기니까 요걸 만족하는 x값들은 여기니까 x의 범위는 누가 봐도 마이너스 1에서 2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을 테고 여기 등호가 들어간다는 얘기 같아요도 괜찮아요 이런 뜻이니까 같아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려져 있으면 그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부등식 정도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어. 해석할 수 있어. 이런 느낌. 알겠죠? 넘어가서
자,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음수인 경우도 있고 0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은 우리가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가 돼서 얘네들이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당연히 뭘 가지고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써줬던 그 식을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오케이? 왜? 얘는 인수분해가 될 게 분명하니까. 예를 들어서 봐봐. 1번 문제를 2번 문제를 보세요. 여긴 얘는 선생님 저거 인수분해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아 되네 저거. 되네요. 그죠? 5랑 2로 되네요. 그죠? 근데 요 4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죠, 실제로. 그죠? 근데 우리는 2차 방정식 쪽에서 이런 얘기 해봤었잖아.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 여기는 요 상수항이 음수로 잡혀 있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데 상수항이 음수로 잡혀 있는 경우는 내가 볼 것도 없어. 얘 무조건 판별식 양수라고 했었지. 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니까. 무조건 양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뭐 해주면 되겠어, 얘들아?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여기는 얘의 근을 구해서. 오케이? 얘의 근을 구해버리면 걔가 뭐가 되겠어? a분의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b 다시 제곱 이렇게 되니까 2가 되겠네, 그지? 그러니까 얘는 1 플러스 루트 2라는 거랑 1 마이너스 루트 2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로 인수 분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가 크니 얘가 크니 얘가 더 크잖아 지금 현재. 그죠? 그러니까 얘는 x의 범위가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 x의 범위 또는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요로 충분히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식으로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선생님이 얘는 식으로 풀라는 이유가 뭘까? 이거 어차피 얘들아 이거 내가 함수를 베이스로 생각을 해도 봐봐. 여기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 그죠? 2차 함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x축인데 x축과의 교점은 판별식 때문에 두 점에서 만나게 될 거고 내가 어쨌든 여기는 요 점과 요 점을 구해야 되는데 요 점과 요 점을 구할 때는 결국 뭘 하겠어?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야. 그럼 그 녀석이 얘가 될 게 분명하잖아. 그럼 여기서 얘가 1 마이너스 루트 2였을 거고 1 플러스 루트 2였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와 여기가 됩니다라는 이 해석이 결국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이 식으로 해결해도 충분하잖아 얘 같은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부등식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판별식이 0인 경우라든지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로 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봐봐. 저긴 제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었어. 저 2차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러면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는 지금 현재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의 그래프는 이렇게 돼가지고 x축과 딱 접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게 분명하단 말이야. x-2 전체 제곱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1번의 해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거 x-2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커요. 이거를 내가 식으로 해결하고 싶어. 이게 가능하니? 우리는 인수분해에 대해서 두 개의 인수를 갖는 경우에 대해서만 외워놓은 거였잖아. 식으로선 여기는 얘가 해결하기가 좀 빡빡하단 말이야. 그죠? 그럼 그래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0보다 커요라고 하는 거는 0 이에요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그래프가 전부 다 0보다 커요의 의미를 갖게 될 테니까. 그럼 여긴 얘는 2를 제외한 나머지 얘네들이 뭐가 되겠네? 근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의 근은 x가 2보다 커요 또는 x가 2보다 작아요로 생각해도 되고 또는 어떻게 표현해도 되겠어? 똑같은 말이 x는 2가 아닌 실수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겠네. 그게 여기 있는 요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야. 됐나요?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아요는 어떻게 되겠어? 이제 커요만 되는 게 아니라 같아요도 되는 거거든. 그럼 커요만 되는 게 아니라 같아요. 얘도 되네. 그러면 전부 다 되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요 2번 문제는 어떻게 했어? 얘는 여기서 뭘 구해주세요? 자가요를 구해주세요. 그럼 자가요를 만족한 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2번의 답은 해가 없어요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작거나 뭐해요? 같아요 라는 뜻이잖아. 작은 애는 없지만 같은 애는 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 녀석의 답은 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는 2예요가 요 녀석의 해가 됩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래프를 베이스로 너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알겠죠? 내일 이어서 하겠지만 일단 판별식 음수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 오케이? 똑같은 거니까. 자, 봐봐. 이번에는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 부등식을 풀어달래. 그럼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보다 커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일단 상황을 먼저 보고 여기는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고 이 녀석의 판별식을 넣어봤더니 얘가 뭐래? 1-4가 되니까 얘는 음수란 말이야. 아, 그럼 얘는 x축과 안 만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 x축과 안 만나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해석을 해달라는 소리야.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0보다 큰 걸 구해주세요. 전부 다 크네요. 얘는 모든 실수. 얘도 여전히 모든 실수. 됐습니다. 0보다 작은 거는 없어요. 해가 없군요. 작거나 같은 거 해가 없군요가 되는 거. 이해됐나요? 이 그래프를 해석해 봤더니 0보다 큰지 작은지 크거나 같은지 작거나 같은지에 대한 해결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딱 그려놓고 그다음에 누구와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전부 다 x축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니까 얘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으로서 뭘 할 수 있어? 걔네들의 관계를 규정할 수 있어요. 판별식이 양수라면 두 점에서 만날 거고 판별식이 0이었다면 한 점에서 접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고 판별식이 음수였다면 x축과 안 만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해가면서 우리는 뭘 할 거야? 2차 부등식을 풀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잘 봐봐. 문제에서 이제 이런 느낌의 문제들을 보게 될 거야. 자, 2차 부등식이 여기는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어요. 그때 m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얘는 또 마찬가지로 누구랑 비교하고 있니? 그러니까 부등식은 애시당초 대소 관계를 비교하는 식이라고 했었잖아. 얘랑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x축이랑 비교하고 있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이차함수 그래프랑 x축의 관계를 나한테 묻고 있는 문제야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됐어? 그렇다면 봐봐. 선생님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라고 하면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최고창에서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대칭축 정도만 생각하면 이차함수 그래프는 끝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x축과의 관계도 무시했던 거고 y축과의 관계도 무시했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그릴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x축을 그리지 말라고 했었던 거고.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x축과의 관계를 묻고 있으니까 이제는 심플하게 이렇게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봐봐. 오케이? 그럼 x축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본다면 얘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관계도 있고 이렇게 안 만나는 관계도 있을 거예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 관계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최고치에서 음수인 경우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은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구나. 요 녀석은 판별식이 0인 경우구나.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 위에 있는 요 경우는 A 최고창에서 양수인 경우구나. 얘는 최고창에서 음수인 경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 6개의 그래프 중에서 어차피 그래프는 이 6개밖에 없단 말이야. x축과의 관계를 생각했을 땐. 오케이? 그 그래프 중에서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다시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어라는 상황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얘는 무슨 얘기했어? x축보다 항상 더 위에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일 수밖에 없죠. 위로 볼록이면 안 돼요. 왜?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오케이?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져야 하고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최고차항에서는 양수여야 하고 판별식은 음수가 돼야 합니다라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는 이 상황 자체를 해석해 봤더니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이 그림을 해석해 봤더니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겠지. 근데 최고차항 개수는 1인 거 확인됐으니까 이건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선 판별식만 뭐였으면 좋겠어? 음수였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m제곱에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m-4에다가 m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m에 대한 2차 방정식. m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로 이 문제를 심플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여기 쭉쭉쭉쭉 있는 이야기들이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문제풀이부터 시작할게. 여기서부터. 오케이? 여기 뭐야? 개념 익힘 1번 문제 여기부터 시작할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